그 사소함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사소하지 않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은 매일 꾸준히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매일 10분간 멍 때리기라든지 특히 직장인이라면 아마도 꾸준히 하고 계신 공통적인 분모 한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사소한 것들 말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신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봐주시길 바랄게요. 분명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볼 때쯤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움직임이 어떠한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스스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을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5년 6월, 저는 우연한 계기 한 가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 일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연한 생각지도 못한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광고일 수 있겠구나. 자, 당시 저는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5살쯤 되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노래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뭘 해도 이젠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노래만으로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되물었을 땐 진짜 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일에 몰입하지 않을 핑계를 그렇게 스스로 대고 있었던 것 같지만 당시엔 꽤나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무작정 취업을 해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대략 예상할 수 있듯이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자, 게다가 어떠한 자격증도 없이 그저 휴학 중인 20대 중반의 청년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콜센터 또는 영업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중에 잡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의 면접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 회사에서 몇 차례 면접 제의를 주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한 번은 면접을 보러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여기에 입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기회는 멀리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막상 기회를 마주했을 땐 그것이 기회인지 몰랐다가 훗날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회사에 입사를 선택했던 게 저의 20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저는 그 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 한 달 만에 1,6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그때 실제로 보게 되었고요. 정말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이 모습을 처음 보자마자 제가 느낀 감정은 바로 열등감이었어요. 정말 나는 월급 200만 원도 못 벌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 있던 자의식이 막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순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월 1,0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그 수단은 다름 아닌 블로그였어요. 나도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그때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약 8년간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블로그를 써내려가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30분 정도를 멍 때리던 순간이 되게 자주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내게 돼요. 제가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컨셉을 잡아서 첫 도입 문구를 아예 통일해버리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집 탐험가 훌리입니다 라는 문구로 말이죠. 당시 입사했던 회사에서 배운 블로그 키우기 방법론을 총동원하여 약 6개월간 꾸준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썼거든요. 처음엔 앞서 말했듯이 도입부부터 막히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정말 막막했지만 이걸 한 6개월 정도 지속하게 되니까 점차 글 속에서 나만의 표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것에 점점 거부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글 쓰는 시간이 대략 포스팅 한 개를 완성하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렸다면 같은 퀄리티의 포스팅을 이제는 40분 안에 끝내는 정도까지 그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블로그 투데이의 변화가 저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을 땐 약 30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되게 작은 블로그였어요. 그럼에도 블로그를 약 한 달 정도 계속 지속하게 되니 어느덧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블로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로그를 약 2달 정도 지속을 하니 대략 200명에서 500명이 방문하는 블로그가 되었고요. 그리고 약 3개월 차가 되었을 땐 그때부터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으로 맛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저의 포스팅을 적어주면서 그렇게 내 글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블로그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투데이가 1000명 정도 되는 블로그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노력이 투입되는 즉시 어떠한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블로그를 통해 공연 무대도 초대받게 되고 또 블로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저의 주 무대였던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 포스팅을 함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실제로 레슨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간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블로그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최대 10,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블로그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블로그로 월 1억을 벌었다. 블로그 포스팅 하나만으로 한 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단돈 1원조차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블로그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만약 지금의 제가 그때와 같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루트가 바로바로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그땐 정말 이 블로그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수익화시키는 방법까지는 배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퇴사했던 이유는 원래 제가 입사할 때 당시의 조건이 월급 100만 원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었는데 그 월급 100만 원이 딱 한 달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사한 지 한 3주차가 되던 날에 그렇게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출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심지어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완전 사회초년생이었으니 게다가 기본급 100만 원에만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핑계였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무언가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금전적인 악순환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신용카드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한번 월급 1,600만 원이라는 그 숫자를 보고 나니까 영업 외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의 연봉도 학벌도 커리어도 다 빼놓고 그저 딱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그 당시에 저처럼 처음엔 자의식이 풀로 발동되어서 그렇게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고 그러다 점점 나도 할 수 있다면서 무작정 나도 월 1,000만 원 벌겠다고 그렇게 뛰어드는 테크트리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 회로로 전개될 분들이 꽤나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영업직에 뛰어들었어요. 나도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이 생각 하나로 말이죠. 그래서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주식, 상조, 웨딩, 카드 등 안 뛰어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 제대로 정착한 곳이 한 곳도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업판에 뛰어들고 나서 5년간 제대로 된 계약 한 건을 쓰지 못했어요. 당연하게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오던 블로그를 팔아야만 이달 카드값을 메꿀 수 있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가 났죠.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놓지 않았던 정확히 말하면 놓지 못한 게 맞을 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다시 파서 새롭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영업 방법 중 하나인 TM 영업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스크립트를 또 작성하며 수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점차 유튜브로까지 이 글쓰기 영역이 확대되면서 영상을 위한 스크립트까지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에게 처음 책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책을 권해주었던 고등학교 친구가 문득 제가 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제 글 잘 쓰는 것 같다. 쉽게 슬슬 읽히는 글이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글이 그런 것 같아. 자, 그렇게 약 8년간의 글쓰기를 놓지 못하면서 저는 글을 통해 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심지어 글을 쓰면서 제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뭉치고 생각이 정리가 되게 되면서 또 그 정리된 생각 속에서 새로운 지식으로까지 확장되는 되게 신비로운 경험을 수년간 지속하다 보니까 글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2년 저는 저의 글을 전자책으로 펴내고자 또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엔 총 3권의 전자책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3년 이 전자책을 출간했던 그 경험치로 인해 나도 정식 출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진짜 책 출간을 해보겠다라며 그렇게 책 출간을 목표를 위해 달리기 시작했고, 정확히 2달 하고도 21일 만에 저의 첫 번째 저서인 5차원 연애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책 출간 작업을 하는 2달 하고도 21개월 동안 책 출간에 도전하기로 하고 출판사와 기획 출판을 계약하기까지 정확히 21일이 걸렸어요. 저의 이 과정을 지켜본 저의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야, 운이 좋네. 어떻게 그렇게 책 출간까지 뚝딱 해낼 수 있냐? 야, 원래 전공이 그쪽인가? 책 출간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 책 한 권을 출간하기 위해 지난 8년간의 시행착오 및 수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8년 전에 저는 제가 작가가 되리란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성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의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부터 성공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행한다라는 그 무언가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일 커피를 마시는 이러한 습관도 괜찮아요. 또 매일매일 헬스 트레이닝을 하며 몸을 가꾸는 습관도 좋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산책하는 습관 자체도 좋아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어떠한 사소함도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소함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사소하지 않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만약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점점 쌓이게 될수록 여러분은 이 커피의 맛을 분별해내는 능력치가 점점 길러지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카페의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찾아가게 만드는 그 카페의 분위기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게 될 겁니다. 심지어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일매일 분석해보는 콘텐츠로 블로그나 인스타 계정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그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는 그 포스팅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들려야 하는 그런 블로그 또는 인스타 계정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로 인해 부수입 또는 주수입까지 얻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일매일 헬스 트레이닝으로 내 몸을 가꾸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일지를 블로그나 인스타 또는 유튜브 같은 매체에 기록해보는 거예요. 이미 전문적인 헬스 유튜버라든지 전문적인 칼럼을 기록하는 블로그가 이미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초보자 입장에선 전문적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정보도 좋지만 나와 같은 초보자가 하나씩 실력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몸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아마도 더 와닿을 거예요. 만약 그 콘텐츠가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피트니스 업계와 비즈니스 구조를 또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산책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니즈는 걷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구경하고 그 걸어 다니면서의 그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럼 매일 30분씩 산책하며 떠오르는 영감들을 또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블로그나 여러분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서 여러분만의 에세이 글 하나가 탄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거대한 성공은 내가 매일매일 행하는 그 작은 움직임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위한 하루를 매일매일 지속할 때, 그래서 그렇게 작은 성공을 이어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에세이 책 한 권을 써내거나 블로그 및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대한 성공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운영해보고 책을 집필하는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 구조를 깨닫게 되고 이 구조를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내 실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범위 자체가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글쓰기를 지속했던 저의 8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가져다 준 타이틀이 5차원 연애의 저자이자 또 작년까지는 부동산 컨설턴트로서 연매출 40억, 세일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장 의미를 두는 아주 작고도 사소한 무언가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